아이고, 뭐 하여튼 저기 의원님하고 얘기해도 우리 다른 얘기 좀 합시다. 뭐 얘기가 술술술술 넘어가서 뭐 얘기거리. 마무리 져 주시죠 뭐. 아니 요새 뭐 저 문 대통령이 뭐 이상한 뭐 마크가 올라와 가지고 뭐 어쩌고. 예. 그거 참 그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저희가 이제 방송을 했는데 2013년에 문재인 씨 저 트위터에 예. 트위터 화면에 이렇게 있으면 한쪽에 그러니까 뭐 기호 같은 무슨 그게 이렇게 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날 그게 삭제가 됐습니다. 근데 2013년이니까 꽤 전이죠. 근데 그거를 따로 해서 들어가 보니 뭐 난수표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북한. 근데 없어진데 누가 그걸 픽업했어요? 아니 그걸 이제 어떤 그 네티즌이 예, 그거를 야 이거 이상하다 아무래도 이게 뭔 숫자도 아니고 무슨 영어도 아니고 그래서 이걸 해서 이제 검색을 해본 모양이에요. 의혹이 제기됐군요. 예, 그래서 검색을 해보니까 거기를 이제 뭐 어떻게 들어가서 보니까 그건 난수표 방송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난수표 방송 북한 내에서 나오는 그 난수표 질 뭐 이런 게 한국말로 그러니까 한국말로 난수표 방송할 건 뭐 대한민국에서 할 거는 아니고 북한이나 간첩들이 하는 건데 그게 왜 문재인 씨 트위터에 있었냐? 제가 어저께 방송에서 뭐 아침에 내가 그걸 보고 와서 방송에서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밝혀달라는 거예요. 그게 저는 뭐 그게 진짜라고 단정한 것도 아니고 이런 국민들이 의심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게 당신의 사상이 야 어떻게 북한 난수표 방송이 거기 있냐? 그러면 그 홈페이지 트위터에 올라간 게 합성이냐? 어떤 놈이 악의적으로 올린 거냐? 그래서 지운 건지 그럼 그렇게 돼서 국민들한테 좀 알려달라. 이게 이상하지 않냐? 아니 저도 이제 그 관련해서 최근에 어디 가서 우연히 생각나서 이런 연설을 한 적이 있어요. 네. 문재인을 간첩이라고 자꾸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는데 근데 어떻게 대한민국 대통령을 아무리 비판한다고 할지라도 말이 좀 지나치는데 내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은 다른 얘기는 몰라도 대통령을 간첩이라고 하는 놈은 잡아가서 조사해야 될 거 아니냐. 그렇죠. 아니 그런 명예훼손이 어디 있어요. 근데 왜 아무 소리를 안 하느냐. 내가 그랬어요.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요즘은 공산주의자 쪽에서 자유진영의 국가원수급에다가 그런 공작을 한 것이 빌리 브런트가 예를 들면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서독에 빌리 브런트의 비서가 간첩이 있었어요. 근데 간첩으로 확실하게 소련의 간첩으로 나타나가지고 빌리 브런트가 국민에게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당장 자르고 그에 대한 처벌도 하고 그래서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적국 상태에 있는 사람들과의 교류가 있다는 혐의는 대통령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빠르면 빠를수록 빨리 처리하는 것이 국가의 이익이 그렇죠. 됩니다. 그걸 조사해서 그게 그러면 뭐 어떤 놈이 악의적으로 합성을 해서 심어놨는지 충분히 가능하죠. 그렇죠. 그러면 그랬다고 발표를 하고 아니면 그게 예를 들어서 저 북한 놈들은 해킹을 잘하지 않습니까? 유명하죠. 그러니까 해킹을 해서 뭐 했으면 그렇다고 발표를 하고 아니면 진짜 본심으로 뭐가 연결이 돼서 했는지 우리는 발표를 안 하니까 의심할 수 있지 않냐 이러냐. 아니면 뭐 지금 의원님 지적대로 밑에 보좌진들 중에서 그런 간첩이 있어서 그 쓱 심어놨 논리적으로는 있을 수 있잖아요. 뭐냐 이거죠. 논리적으로 이제 그것을 전달하는 방법이 안전한 장소가 필요하니까. 그러니까요. 저 문재인 대통령의 그게 뭐예요? 페이스북입니까? 트위터요. 트위터에다가 그 장소를 이용해라고 거기다 심어놓은 그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 청와대에서 적절한 조치가 있을 거라고 충분히 조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해야죠. 국정원에서 조사하고. 아니 당연히 가장 시급한 문제죠. 아니 지금 저 대통령이 간첩 소리 듣게 생겼는데 그건 빨리 조사해서 이게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코로나에 관한 제2 추가 경정 예산을 책정한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에 못지않게 중요해요. 그럼요. 그럼 그 빨리 알려달라는 얘기예요. 근데 어떻게 공교롭게 그런 것이 이번에 어디 터졌죠, 그것이? 제가 어디 뭘 보다가 이게 이제 누가 이게 제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마이너한 사람이 제기하니까 이슈가 안 된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 공론화 시켜야 되겠다. 근데 저는 뭐 그 대통령이 간첩이라고 단정해서 얘기한 거 아닙니다. 이런 게 있으니 그럼 이게 왜 거기에 있었는지 그리고 그 다음날 왜 삭제를 하고 여태까지 입 다물고 있는지
국민들한테 알려달라는 그렇죠.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지금 정광훈 목사가 받고 있는 혐의 중에 하나가 네.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하고 얘기했던 것이 명예훼손이라고 좀 고발된 게 그렇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산주의자라는 문제는 고영주 변호사가 했었죠. 문제를 해가지고 대법원까지 무죄 무죄를 됐어요. 받은 건데 대법원에 판례가 있는데 왜 그걸 혐의에다 집어넣냐 말이야. 그리고 지금 그 혐의라는 것이 보면 정말 웃기는 혐의예요. 네. 무슨 뭐 어디 무슨 사고 나문가 뭐 어디에서 누구 뻔히 아는 배경을 아는 사람이 고발한 거 그걸 몇 개 모으고 네. 어디 가서 뭐 황교안을 중심으로 해서 뭉쳐달라 하는 것도 선거법 선거법 위반이라고 위반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실컷 하다 보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몇 년 전에 한 10년 전에 한기총 회장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공금을 횡령했다. 근데 전 목사 얘기하면 가니까 돈이 한 푼도 없어서 횡령이고 자시고 할 돈이 한 푼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엉뚱한 거를 붙여가지고 이 중요한 시기에 아니, 그럼 그때 만약에 횡령이면 네. 그때 10년 전에 그걸 뭐 조사를 하든지 그랬어야지. 잡아야죠. 10년 지났지는 왜 꼭 요 선거 때? 그렇지. 왜 그리고 좀 뭐 나는 과문한 탓입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선거법 위반에 있어서 구속이라는 것은 현행범에 많이 국한됩니다. 예를 들면 어디 가서 돈을 주었던 걸 잡았다거나 네. 또 무슨 그 상대방이 부탁하고 싸움을 한다거나 네. 뭐 그런 거 있죠. 네. 그런 그 아니면 무슨 적국과 음모를 한다거나 네. 그런 것을 녹음해서 잡는다거나 그 외로는 대부분의 선거법 저촉 혐의는 선거 후에 하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선거에 영향을 줄 수 그렇지. 있으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걸 잡아가지고 말이지 야권의 단합과 야권의 어떤 국민운동을 방해하는 이렇게 치사하고 네. 아니 뭐 부패하고 무능하고를 다 떠나서 대한민국 정부 출입에 이렇게 치사한 정부가 없어. 그러니까요. 이 말이 안 돼요. 근데 쟤네들 저는 소기의 목적 달성한 거 아닐까요? 왜냐면 전 목사님이 감옥에 딱 들어가니까 광화문 집회가 지금 희생지 되잖아요. 그러긴 하지만 네. 그러나 이제 나름대로 옥중 정치가 있고 또 다행히 나왔더라도 대규모 집회를 할 수가 없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그나마 저 사람들이 좀 덜 기뻐하겠죠. 정경환의 정광훈의 집회를 막을 수는 있었는데, 네.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안 막아도 저렇게 구속을 안 해도 막을 수는 있었는데, 이런 생각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 재판으로 넘어가면 보석 신청을 할 작정입니다. 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 정권은 점점 점수를 더 일어나가고, 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성령하에서 기독교의 단합을 위해서 그 안에서 옥중 정치를 한다고 봐도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아니 이 정권이 너무 치사해요. 그러게요. 아니 창피해요, 창피해. 네. 아니 창피해요. 아니 저 독재자 중에서도 좀 위대한 독재가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거창한 뭐 아리안 민족의 우수성을 주장하고 뭐 이런 독재. 네. 뭐 내가 히틀러를 찬양하는 건 아니지만 이거 말이야 자기 정치적 반대자를 이런 식으로 잡아놓고 더 한심스러운 것은 전 목사의 발언 중에 황교안을 중심으로 뭉쳐야 하는 발언을 했는데 그 당사자 황교안은 단 한 번도 정광훈이 석방하라는 말 한마디도 안 하는 거야. 이런 놈의 정치가 이게 대한민국 정치야. 예? 정말 웃겨요. 정말 웃겨요. 그리고 나를 찍어달라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런 것은 선거법에 얼마든지 나중에 그 노무현 대통령 때 그런 거 나오지 않았습니까? 특정한 사람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니까 이것은 선거법 저촉이 아니다. 그런 건 모르겠는데 아니 차라리 저같이 딱 그 명예훼손 걸리니까 딱 집행유예 되니까 아무것도 못한 이런 것은 차라리 그건 뭐 수용을 합니다. 그러나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 이런 것은 참 역사에 비판당할 겁니다. 이 조롱거리가 될 겁니다. 조롱거리. 정광훈 목사님 마지막 계속 그 옥중 메시지가 나오잖아요. 예, 12번째. 몇 회번까지 나왔죠? 12번째. 12번이 아닌데 지금 15번인가 나오는 것 같은데. 15번인가 16번째. 16번인가 나오는데 뭐 마지막에 그 핵심 포인트는 뭡니까? 지금 최근의 핵심 포인트. 30, 40대 젊은이들한테 네. 얘기한 겁니다. 지금 이 선거가 적당히 나면 대한민국은 망한다. 예. 사회주의화로 간다. 그때는 땅을 주고 해봐다 그걸 돌리기는 참으로 힘들다. 정신 차려라. 30, 40대 젊은이들. 그게 이제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사람들이 중요한 사건을
그 당내에서는 잘 실감을 못하죠. 네. 이것이 진짜 연의의 보통 국회의원 선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네. 다르고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뭐 비극이라면 그 비극이 만드는 여러 가지 환경이 생기는 거예요. 이 길이라고 아주 자신만만한 미래통합당은 삐걱삐걱하고 또 이쪽에서는 엉뚱하게 뭐 대통령한테 무슨 마크가 생기고 예. 그것도 우연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서 광야에 외치는 세례요한처럼 외치는 사람은 말도 안 되는 혐의를 가지고 감옥소에 넣고 또 골고다 십자가를 메고 예수하고 같이 비교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다 가니까 예수를 팔아먹은 유다는 뒤에서 30냥에 자기 스승을 팔아먹는 사람이 나오고 이게 딱 성서적으로 이게 맞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위대한 어떤 비극 그래서 참 위대한 작품이 나올 수가 있겠구나. 근데 작품을 나오려고 보니까 사람들이 좀 쓸만한 사람들이 엉뚱하게 가버리고 해서 우리 같이 뒷전에 앉아 있어야 할 사람들이 답답해서 이렇게 나와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기독자유통일당의 선거대책위원장을 맡고 계시니까 하여튼 속에 좋은 성과가 있길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에 또 모시고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구독 눌러주시고요. 고맙습니다. 네.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